지난달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기신 것은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인데 저희 같은 집도 상속세를 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통계입니다.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21,741명입니다. 통계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2021년에는 15,000명이 되지 않았으니 5해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만 잠깐 줄었을 뿐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고액자산가나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이 내는 세금 아니었습니까? 저희처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집에 왜 붙는 겁니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상속세의 4분의 3은 상위 10%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계산해야 하는 의무는 아파트 한 채를 남긴 보통 가정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두 모습을 통계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내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신고를 재산 규모대로 세워보면 신고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구간이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9,172명, 전체의 42%입니다. 20억 이하까지 합치면 3명 중 2명입니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 계산을 해봐야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총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신고도 5,466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는 최종적으로 낼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적정한 시가로 신고해두는 것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율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돌아가시는 분이 35만 8천 명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2만 명 남짓 100명 가운데 6명꼴입니다. 이제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 해 사망자 수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1.7% 늘었고 그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이셨습니다. 고령화가 깊어질수록 상속이라는 사건 자체가 해마다 더 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6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파트 한 채에 예금이 조금 있는 정도라 지금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집이 어쩌다 대상이 된 겁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공제 기준은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기준은 1997년에 정해진 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집값은 몇 배가 됐습니다. 기준선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그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신고 인원이 크게 늘어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30년 전 기준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가 됐는데 듣고 보니 어쩐지 억울한데요. 그런 지적이 많아서 공제를 올리자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 오늘은 지금 시행 중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기준은 어머니가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을 1차 상속, 남은 한 분마저 돌아가시는 것을 2차 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이 1차 상속입니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 사라져 기본적인 공제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괄 공제만 놓고 보면 5억입니다. 같은 집인데 2차 상속이 1차 상속보다 무거워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넓어졌다고 해서 세금 부담까지 고르게 나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여전히 고액자산가 쪽에 크게 집중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 현황을 재산 크기 순서로 10칸에 나눠 공개합니다. 한 칸에 2252명씩 담긴 사람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위칸 10%가 재산의 47%를 갖고 세액의 76%를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9칸 2만여 명이 24%를 나눠낸 셈입니다. 지역으로 보아도 같은 그림입니다. 서울은 신고 인원으로는 전체의 38%인데 납부세액으로는 59%를 차지합니다. 상속세의 절반 이상이 서울 한 곳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넘긴 신고가 50건 있었습니다. 21,741명 가운데 50명의 피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이 50건의 산출세액을 더하면 전체의 4분의 1이 됩니다. 단 50건이 전체의 4분의 1을요? 세율이 대체 얼마나 높기에 그렇게 됩니까? 상속세율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구간은 10%에서 시작해 30억을 넘는 부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클수록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산 점유율은 47%인데 세액 점유율은 76%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고하며 자진 납부한 세액 전체를 신고 인원으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4억 원쯤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10억에서 20억 구간만 떼어 같은 계산을 하면 7천만 원대로 내려오고 10억 이하 구간은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마저 채무와 공제 구성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집니다. 평균 4억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미리 겁먹으실 일이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온다 해도 걱정입니다. 저희는 재산이 전부 아파트라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정도 통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된 재산의 68%가 건물과 토지, 즉 부동산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15%뿐입니다. 재산은 부동산으로 받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눠내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연부연납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내는 제도인데 지난해 신고된 세액의 44%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금액으로 3조 9천억, 건수로는 5집 중 1집 꼴입니다.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으니 그 부담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0년에 나눠낼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살던 아파트를 급하게 양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예, 바로 그런 사정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담보를 맡겨야 하고 가산금도 붙으니 나눠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서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도 10%를 차지합니다. 회사를 물려주는 상속도 통계에 잡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신고가 지난해 223건, 한 건에 평균 46억 원쯤을 공제받았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일정한 중견기업이라면 이 제도 하나로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에 관한 숫자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분의 58%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물려받는 자녀가 이미 50대, 60대인 경우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받은 재산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로 넘길 준비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넉넉한 집은 많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 저희 이야기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낼 세금, 어머니가 계실 때 미리 나눠주시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요즘 다들 증여 이야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많은 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2021년 26만 건에서 3년 내리 줄어 15만 건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18만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한 해 만에 17%가 뛴 것입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다리기보다 미리 정리하겠다는 쪽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주고받는지도 상속과는 다릅니다. 상속은 부동산이 68%였는데 증여는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주식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절반을 넘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집을 물려받고 살아계실 때는 예금과 주식으로 미리 나누는 모습이 통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별로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의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하입니다. 고액자산가만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금액부터 가족 간 자산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저희도 아이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싶은데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사이는 6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1억 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지난해 혼인 출산 공제로 공제된 금액만 1조 원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 앞뒤 2년, 출산 공제는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되고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침 저희 여동생이 내년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본 공제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보태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랑 쪽과 신부 쪽이 각각 그렇게 받으면 새로 출발하는 부부가 합쳐서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핵심은 이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 이렇게만 해도 30살까지 1억 4천만 원을 공제 범위 안에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하므로 실제 간격은 날짜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른 증여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별도로 듭니다.
조건이 맞는 집에서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0살이 안 된 아이 앞으로 신고된 증여가 8,278건입니다. 금액을 나누면 한 건에 평균 1억 원꼴입니다. 공제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면서도 어릴 때 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오를 재산이라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으니 한 번이라도 일찍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수증자는 한 해 사이에도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8살, 9살. 어린애가 1억을요. 그 나이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를 텐데 결국 부모가 대신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그 돈이 언제 누구에게 증여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세무상 증빙이 됩니다. 훗날 아이가 커서 집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이 오더라도 그 신고 내역이 답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신고만 해놓고 부모가 그 돈을 도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실제로 아이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돈만 옮겨두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금 이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증여는 세금이 30%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을 넘게 주면 40%가 붙습니다. 일찍 주는 것과 건너뛰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도 통계가 선명합니다. 지난해 3,561건이 신고됐는데 5건 중 4건이 5억에서 10억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재산을 부부가 미리 나눠두면 장래 상속세 부담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하면 2월과세라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까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제 역시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오늘 본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5해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어 역대 가장 많아졌고 그 중심에는 10억대 집 한 채를 남긴 보통 가정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은 여전히 최상위 몇천 명의 몫이지만 신고하고 계산하고 증명하는 일은 이제 평범한 집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집들은 공제 한도와 10년이라는 시간표에 맞춰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기준이고 세법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랐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는 재산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